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카페벤에 대한 조사 발표를 맡게 된 김민청, 김예은, 나혜민, 오윤주입니다. 발표 순서는 브랜드 소개와 성공 요인, 트렌드 분석 순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브랜드 소개입니다. 카페베네는 2008년 창립자 김성건 전 회장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여러 번의 대표이사 변동이 있었는데 강훈, 최승우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는 김영상 대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본사는 서울 중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본금 265억, 매출액 1210억, 그리고 종업원 363명입니다. 설립 배경은 김성건 전 회장이 캐나다를 여행하던 중 커피앤도넛 프랜차이즈인 팀홀트의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를 제치고 가장 인기가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한국에서도 스타벅스에 버금가는 토종 커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카페벤의 네이밍은 이탈리어로 커피를 뜻하는 카페, 조언을 뜻하는 베네, 그리고 당신들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뷰이 합성어 카페벤의 뷰의 준말입니다. 이는 좋은 느낌의 카페라는 뜻으로 17세기 유럽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문화, 지적 교류 장소인 카페처럼 문화와 시대적 정서가 함께하는 명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벤의 비전은 다양한 문화를 함께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매장과 감성 공간으로 재탄생, 고객 체험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이 More than Coffee처럼 커피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메뉴는 커피와 그 외 디저트류인 젤라또, 워플 등이 있습니다. 이후 업계 트렌드에 맞춰 리뉴얼하며 베이글과 빙수 등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매출액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차례로 17억 원, 233억, 1010억 그리고 16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매출액이 17억 원에서 2011년 167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가맹점, 즉 점포수의 증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카페베네는 2008년에서 2011년 가장 많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카페베네는 국내에 805개 매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항 휴게소와 리조트 훈련소, 대학교, 병원, 호텔 등 일반 매장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장소에서 특수 매장 또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미국 동부 및 서부,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의 나라에서 총 115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를 시작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한 카페베네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적극적인 현지화 전력화 전략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카페베네는 현재 국내산 브랜드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영역 정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성공 요인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두 재배 시스템입니다. 카페벤의 매장에서 사용되는 원두는 FTT 일명 팜투 테이블이라는 시스템으로 공급되는데 이 시스템은 농장에서 테이블까지 이론적인 관리 체계 하에 이루어집니다. 브라질 최대 규모의 이파네만 농장과 국내 최초로 계약을 맺고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커스터마이징된 카페벤에만의 맞춤 커피를 재배합니다. 두 번째, 매장 내 인테리어입니다. 카페베네의 매장은 오픈 당시 차별화된 인테리어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스타벅스가 한국에 런칭된 이후 지난 10년간 커피빈, 할리스 등 스타벅스류의 커피 전문점들은 유독더 도회적이고 고급스러운 콘셉트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빈티지스러움과 모던함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던 빈티지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옵니다. 통유리와 오픈도어, 부드러운 원목 느낌을 살린 테이블과 의자, 자연미를 풍기면서도 시크한 소품들은 세련된 유럽의 모던 빈티지 스타일을 느끼게 하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공간 분할과 아늑한 느낌의 조명은 도심 속 휴식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부각시켰습니다. 기존 정형화된 인테리어에 커피 전문점과는 달리 특유의 세련미와 편안함을 갖춘 카페벤의 매장은 테이크아웃이 익숙해진 고객들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벤에는 커피 외에 다양한 메뉴를 통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브랜드 설립 당시 김성건 전 대표는 유럽에서 본 커피 전문점을 떠올리며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젤라또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이 점은 한국 커피 전문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김성건 전 대표는 젤라또로 차별화된 메뉴 전략을 내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커피와 젤라또에 모두 어울리는 와플도 다양하게 갖추게 되어 95가지 넘는 메뉴를 갖추었습니다. 이로써 카페베네는 국내 커피 전문점 중 가장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 타깃인 20, 30대 고객들을 넘어 가족 단위의 고객까지 확보하여 아이들의 새로운 고객층을 만들었고 신세대 주부들 사이에서 아이와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객들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데 기존 커피 전문점의 간략한 메뉴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이 부분을 만족시킴으로써 고객을 매장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카페베네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케팅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사회, 경품 이벤트, 유럽 여행, 봉사활동 기회 제공 등 트렌드를 반영한 이벤트와 SNS,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고객들과 소통함과 동시에 고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음악방송 이벤트, 문화예술 후원 등의 메시지 활용을 통해 문화기업으로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카페베네는 런칭 이후 공격적 출점을 통한 외형 확대 전략을 펼쳤습니다. 바로 틈새 시장을 노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접근 늘려가는 것인데 그로 인해 형성된 이미지는 매장이 많다입니다. 이는 같은 마케팅 전략을 취하던 스타벅스를 압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전국 어딜 가든 카페베네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인식시켜 고객들에게 친숙함으로 다가감과 동시에 편리함을 노린 마케팅이었습니다. 카페베네는 커피 전문점 업계에서 후반 주자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타 마케팅이 있습니다. 2009년 연예인 기획사인 IHQ와 제휴를 맺어 한예슬, 최다니엘, 장근성, 송승헌 등의 최고 주가를 달리는 스타를 전면에 내세우며 스타 마케팅에 주력합니다. 이것은 런칭 초반 일명 한예슬 커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탈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업계 최초 스타 마케팅이었는데요. 자사 광고에 최고 스타를 등장시켜 스타의 이미지와 제품의 이미지를 동질화시켰고 이는 기업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카페베네는 많은 방송에 등장하며 이름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영상 산업이 대형화되고 정교해지면서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자사의 특정 제품을 등장시켜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카페베네는 업계 최초로 TVCF를 집행하고 장소를 협찬하거나 간접 광고 등을 실시하여 영상 산업의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MBC의 시트콤 협찬에서 엔딩 배너 광고가 유명해져 인터넷에 밈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 외에도 시크릿 가든, 커피하우스, 아테네, 사인 등에서도 간접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시에 방송 방영 중 카페베네가 나오는 장면을 캡처, 등록한 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 등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여 더욱 높은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강훈 전 대표에 져서 카페베네 이야기에서는 집중적 광고 활동이 업계 1위로 오르시게 한 마케팅의 핵심이었다라고 언급한 만큼 PPL 마케팅은 카페베네의 대표적 마케팅 사례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인 트렌드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커피는 연간 4천억 잔 이상이 소비될 만큼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역 규모 면에서는 원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전체 수치로 보았을 때 최대 소비자는 미국, 브라질, 유럽이지만 최근 아시아 시장 소비가 늘어나며 아시아 시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커피기구인 ICO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은 연평균 2.3%로 성장하였고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커피가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음료로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국내 커피 시장 어떤 모습일까요? 250억 5천만 잔. 이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마신 커피의 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커피 시장이 매우 거대한데요. 그 규모는 2014년 기준 5.4조 원에 달하며 소비 패턴은 인스턴트 커피 위주의 소비에서 RTD, 즉 레디 투 드링크나 원두 커피 소비로 이동하였습니다.
최근 중저가 커피의 선두주자인 이디야와 1,000원대의 커피를 판매하는 백다방의 매장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저가 커피를 출시하였고 할리스 커피는 저가 브랜드인 티초콜릿 커피앤드를 런칭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타벅스 리저브, 타멘탁스 블랙, 코나킨즈, 할리스 커피 클럽 등은 고가격 고품질의 스페셜티 커피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협상을 보았을 때 현재 국내 시장은 대형 브랜드와 중저가 브랜드가 그 지분을 양분 중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사이는 점차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피 업계의 경쟁 심화 속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이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최근의 커피 업계 트렌드는 가성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커피 전문점이 포화 상태인 현 상황에서 가격만 저렴한 싸구려 커피가 아닌 가격과 품질을 모두 아우르는 가성비 높은 커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디야와 백다방이 있는데 각각 2,005점, 500호점 등으로 빠르게 점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커피 또한 1,000원에서 2,000원대의 커피를 내세우며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입맛은 날로 고급화되고 올해도 가성비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카공족, 커피스족 등의 신조어가 탄생할 만큼 카페에서 공부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내일의 조사에 따르며 대학생의 87%는 카페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 정도는 매주 1회 이상을 카공을 위해 카페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매장 내에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업계는 식사 대용 메뉴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1인 좌석과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각 테이블마다 콘센트와 충전용 USB 포트를 설치하는 등 카공족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는 커피 전문점의 경쟁이 격화된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브랜드를 늘리기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매장의 규모나 콘셉트를 다양화하고 배달 서비스를 하는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국 야쿠르트의 콜드 브루 커피가 있는데 그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차별화된 배달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출시 1년 만에 330억 원의 우수한 판매 실적을 달성합니다. 다음은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최근 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고객에게 다가서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친근한 이미지의 동물 캐릭터를 통해 브랜드 이야기를 담거나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여성 고객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 예시로는 타미탐스의 탐스 패밀리라는 캐릭터와 커피 하루셋의 매장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특히 커피 하루셋은 특정한 감성 문구를 매장 내 인테리어에 적어 놓으며 고객에게 말을 걸어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어도비가 선정한 올해의 7가지 디자인 트렌드입니다. 이는 커피 전문점 업계의 디자인 트렌드에서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플랫 디자인의 단순한 모노라인 일러스트레이션, 스토리텔링 형식의 긴 형태의 광고, 고품질의 웹 인터랙션 제공하는 반응형 디자인, 진정성 있는 라이브 동영상, 혁신적인 기술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간결한 선과 넉넉한 여백을 사용하는 미니멀리즘, 드론을 이용한 내려다보는 촬영 시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커피 전문점 업계의 디자인 트렌드입니다. 최근 커피 전문점의 테이크다운용 컵과 컵홀더의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소량 인쇄가 활발히 보급되면서 같은 디자인의 종이컵을 사용했던 과거와 달리 컨셉을 살린 다양한 컵과 컵홀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경비 절감을 위해 1도 인쇄를 주로 이루지만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시즌이나 중소 프랜차이즈에서는 마케팅 도구를 활용할 목적으로 매우 버라이어티하게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카페 다양한 굿즈와 카페 MD 상품은 카페의 새로운 수익 창출 부분을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MD 상품 디자인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담는 동시에 실용성을 더하여 고객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카페
카페 MD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보틀과 텀블러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인 브랜드는 스타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을 만큼 매 시즌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시티 텀블러와 머그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에서도 MD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각자의 콘셉트와 이미지를 잘 담아내어 캠퍼스백, 티셔츠, 노트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페 베네와 트렌드 분석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